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상청 제14기 국민참여기자단 김송미, 정다운입니다. 네, 요즘 핫한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저희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직업인 기상청 총괄 예보관님을 저희가 뵈러 왔습니다. 네, 저는 대기과학 전공의 학생으로서 이번에 총괄 예보관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기상청에서 총괄 이과 과장을 맡고 있는 김명규라고 합니다. 네, 요즘 기상청 사람들 드라마가 진짜 핫하잖아요. 저희 매번 챙겨보고 있는데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기상청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고 기상청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묘사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거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분 좋고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드라마에서 그 잘못된 오보가 안개특보와 관련해서 나간 건데 대한민국만 없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안개특보를 실제로 많이 내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개특보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방식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기상청에서 안개특보를 대신해서 안개 상세 기상 정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안개특보를 사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상청에서 많이 시도도 하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안개 자체가 워낙 국지적으로 발생을 했다 사라지기도 하고 예측성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기상현상입니다. 그래서 안개 상세 정보를 발표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특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호우특보라든지 대설특보 같은 경우엔 1시간 뒤면 특보 기준에 도달할 만큼의 비가 올 것입니다. 내지는 눈이 쌓일 것입니다. 이런 정보인데요. 이렇게 선행 시간을 가지고 특보를 발표를 해야 특보가 발표가 난 이후에 도로 제설이라든지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안개특보 같은 경우엔 불과 10분 전에 저희가 발표한 정보들이 실제로 수요자들에게 닿기까지의 시간도 사실은 거의 충분치 못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특보 발령과 해제가 어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과장님도 이러한 특보 발령에 대해서 내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해상특보가 가장 운영하기 애매하고 어려운 지점은 우리가 관측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이 예상하는 파고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체감이 어려운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항의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드라마 주인공 진하경 과장도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필연적으로 인명사고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특히 백길이 끊길 경우에 이제 저희가 특보를 내면서 사전에 언제쯤 이 특보 해제가 가능할지 내지는 기상 정보를 내면서 언제쯤엔 파고가 높아져서 특보가 발표될지 이런 부가 정보를 미리 드림으로써 최소한 본인들의 여정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는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부담감은 없으세요? 있죠. 있죠. 있습니다. 날씨에 대한 예측이 말 그대로 미래의 예측이잖아요. 네. 100%짜리가 없는 상황이고 모두가 이렇게 비가 오겠다 내지는 이렇게 바람이 불겠다 눈이 내리겠다라고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양상으로 날씨가 전개가 되는 상황도 빈번하지 않지만 한 번씩 겪게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판단한 게 맞는지 내지는 내가 본 게 100%가 아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경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내용과 같이 예보관님께 보고 없이 특보가 나간 적이 있었나요?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시스템에 입력을 한다든지 이게 발표가 되고 대외로 발송이 되고 이런 실제 상황에서는 세부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만약에 과장이 제가 판단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식의 특보가 발표가 되는 거는 사실 용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드라마랑 관련된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지각하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분이 맡으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아직 지각은 한 번도 안 했고요. 대단하십니다. 총괄 예보관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 가장 드라마에서 다른 게 총괄 예보관은 회의 진행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부담이 없어요. 김 과장님이 좀 있으시면 원서님이 회의 좀 먼저 진행해 달라시요. 네, 그 드라마 속 진학영 과장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실제로도 부서에 과장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지. 네, 주로 다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나이가 어린 과장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애로사항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워낙 어리고 경험이 조금 적은 과장을 잘 서포트해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너무 노력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미안할 지경이라. 네, 여러분 김명규 과장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김명규 과장님도 혹시 직원 이성 동료와 함께 몰래 이제 밥이나 술을 먹다가 다른 직원에게 들킬까봐 도망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사내 연애 경험이 없어서 기상청이 사내 커플이 많기로도 또 유명한 정말요? 네, 유명하거든요. 아무래도 서울이나 어떤 대도시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소속 기관들은 굉장히 지방이나 격오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무를 하다 보면 네. 같이 의지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까지 올인하시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정말 이분들도 사내 커플이었나? 제가 기상청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네. 지금도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날 만큼 네, 많이 있어요. 네. 네, 그 김명규 과장님이 봤을 때 드라마 속 진학영과 내 모습이 같은 점이 있다면 없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없나요? 총괄 이과 과장이라는 그래도 젊은 능력자라는 면에서 진학영 과장님 역할하고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진학영 과장님께서 이제 예보는 과학이다 라면서 이시우 예보관님과 충돌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반면에 이시우 예보관님은 아니다, 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김명규 과장님께서는 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과학적 근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일을 하면서 감이 좋은 예보관님들은 그만큼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사례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을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를 하는 부분이 생기죠. 네, 그 혹시 대학교 다니실 때도 이 총괄 예보관이 목표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다른 쪽으로 견눈질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른 종류의 뭐 자격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가 졸업을 하면서 대기학을 전공한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새로 생겼던 행정고시 기상직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우연히 기상청에 들어왔지만 대학을 다니는 동안 여러 가지 기후과 어떤 다른 일들, 공부했던 것들이 기상청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행정고시를 통해서 입사한 사무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은 예보를 직접 분석하고 발표하는 어떤 그런 전문성, 물론 그것도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그런 전문성에 더해서 어떤 대외적인 행정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조금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기상청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외부와의 소통에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총괄 예보관으로의 경험을 가지면 앞으로 조금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무엇보다 저희가 드리는 기상 정보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틀린 예보에 대한 어떤 핑계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불확실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 기상청의 직원들과 기상청이 내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의 눈빛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명규 총괄 예보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제14기 기상청 국민참여기자단 정다운, 김송미였습니다. 기상청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